자,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달이 됐고, 우리 명교육학 심화를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4월에서 6월까지 심화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3월 말 끝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쪽지 시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6회까지 진행을 했고 우리 교육행정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쪽지 시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기출 기반 모의고사를 오늘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달 해가지고 제 계획으로는 한 6월 말 정도까지 해서 기출 기반 시험은 이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8월 달까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은 6월 달까지 해서 기출 기반 모의고사를 갖다가 쭉 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매주 시험을 볼까 생각을 했는데 모의고사를 세미 모의고사를, 근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격주로 해서 세미 모의고사를 보는데, 우리가 그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 가지고 세미 모의고사를 격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통 한 2개 정도, 두 파트 정도로 해가지고 배점으로 따졌을 때 구조 짜는 거 5점하고 그리고 4점 4점 해가지고 보통 12점에서 13점 정도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 8월 정도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아예 우리는 4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많이 차별화될 거고,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글은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느는 거예요. 여전히 글쓰기는 어렵지만 글쓰기의 특징,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목의 특징은 TSO라고요. TSO. 어디 갔어? TSO. 한 가지는 thinking structure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organization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TSO는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나이제이션,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thinking structur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개념과 이론을 갖다가 TSO 하는 거고,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학 논술의 구조 짜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도 이런 시험을 갖다가 이러한 논술을 갖다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해갖고 분석적 배점법 이런 시험을 갖다가 굳이 치를 이유가 없는 거야. 논술인데.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 뭐를?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논하는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있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학자라든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뒷받침해서 또 거기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덧붙여서 그래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쭉 전개하는 게 논술이야. 근데 이건 뭐야? 어?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것도 각 파트별로 외워가지고 쭉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 테스트라고. 그것도 지독한 암기력 테스트.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우잖아요. 우리 교육학 시간에 배워. 목표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목표하고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잘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평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평가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했고 이게 뭐예요? 교육 과정이야.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성과 결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해.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결국은 성과를 갖다가 드러내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배웠다고. 응? 우리 배웠잖아요. 교수 선행 평가라고 하는 거. 교수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평가가 있고. 평가 선행, 측정 선행 교수라고 하는 게 있어. 측정, 평가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는 교수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측정 선행 평가 그 교수라고 하는 거가 하는 이유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측정함으로써 너네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잘 이해 못하는 수가 있어. 교수 선행, 측정 내지는 평가하고 측정 선행, 교수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지? 바로 그거예요. 측정을 그렇게 하니까 너네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지금 우리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측정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네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 거기 맞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니제이션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갖다가 내가 왜 하느냐? 우리 시험이 엉터리 같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꼼수를 생각해내는 거야. 멋지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 대단하지 않아요? 명중고 대단한 강사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웃기는 소리지. 웃기는 소리라고. 우리 교육학 내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내 얘기하는 거. 객관식 후지다. 그렇죠? 선생님이 있어서 강의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절대 평가해야 된다. 학습자 맞춤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시험은 이렇게 뭐요? 퍼피 라이스 케이크 같이, 퍼피 라이스 케이크 같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얘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논술의 구조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세 가지.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의 3요소예요. 교육의 3요소. 뭐예요? 교과, 교육과정, 교사, 그리고 학생. 이걸로 전부 끝나. 사실은. 이걸로 전부 끝난다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를 갖다가 사실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아. 교육의 3요소, 교과, 교사, 학생 끝. 그러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아시겠지만, 교과 무지하게 중요해. 교육과정 우리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사 입장에서는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교수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렇죠?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교육평가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교육의 3요소에 있어서 교과, 교사,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지. 뭐? 이건 별도야. 얘는 별도라고. 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유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알겠지만 교육행정? 말하지도 않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태까지. 아시겠지만. 카츠? 웬 놈의 카츠? 뭔 놈의 카츠?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특성론. 옛날 사람이야. 카츠.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 배버의 관례적 이론하고 관련해가지고 나왔지만 배버의 이상형 얘기했던 그러니까 배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배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를 제대로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관료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 사람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나중에 가서 이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잘못낸 거예요. 잘못낸 거라고. 사실은 그거 따져야 돼.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잖아. 착해. 다 착해. 응? 굉장히 수능적이야. 나중에 학교 가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착해. 그러니까 반항도 하지 않고 문제 잘못 냈어요라고 떠들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라고. 우리를 갖다가 무지하게 당혹스럽게 만들. 하여튼 이거예요. 그래서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을 갖다가 출발하는 출발 지점에 뭐가 있느냐. 교과, 교사, 학생이 있어. 여기서부터 무조건 출발이야. 그러면 이해가 잘 돼. 우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저하고 같이 들었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할 거야.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다 전개가 돼. 그렇게 안 되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이겁니다. 개념과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짜맞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창의성 얘기할 때 마인드맵. 일종의 마인드맵에 있어가지고 핵심 개념. 그걸로 얘네 셋을 놓고 다 출발이야.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고 교수 이론도 마찬가지고 학습 이론도 마찬가지고 평가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다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니제이션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서론 도입부, 서론에 있어가지고 연결 문장, 그 다음에 서론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문장 외우라 그랬어. 그냥 외우면 돼. 네. 결론도 마찬가지. 결론에 있어가지고 도입 문장 외우면 돼. 결론에 마무리 문장 외우면 돼. 끝. 거기에서 브릿지 문장, 연결 문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 따오면 돼. 무식하게 뭐 교육 과정부터 해갖고 교육 행정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 내가 관심 있는 거,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따가지고 한 2개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연결 문장 한 문장 해도 되고 2문장 해도 돼. 근데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아까 논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어딨냐고. 말이 돼? 응? 서론을 외우라고 그러고 결론을 외우라고 그러고. 응? 본론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응? 팁을 주잖아. 거기 가지고 우리가 인출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반에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앞에 첫 문장 도입하는 도입부, 도입구야.
외워갖고 거기다 적용하면 돼. 안타까운 현실이지. 안타까운 현실인데 뭘 어떡하겠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객관식으로 돌려야 돼. 한국사 검정시험처럼 검정시험으로 돌려야 돼. 무조건 뭐 60점 이상, 70점 이상 맞으면 2회. 응? 그래갖고 자기의 전공 얼마나 어려워. 나도 도덕윤리교과 가르쳐봤지만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그거에 집중해야지. 아니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비롯되는 거 교육학 의미 없어. 알잖아요. 또 자꾸 이런 얘기 나온다. 하여튼 그래서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우면 돼. 야, 이거 외우면 돼. 그래서 끝이야. 자, 우리가 오늘 기출기반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 3회를 갖다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교육학 논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도록 할 거예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육학 논술 앞서서 이제 쭉 설명을 했었지만 교육학 논술 4대 분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교육과정, 이제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있어서 교육심리는 학생의 교육심리예요. 심리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개인이야. 우리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별도로 있긴 하지만 그 사회심리학도 내가 인지하고 있는, 특히나 사회심리학에 있어가지고 핵심을 이루는 심리학 분야가 어디냐면 게슈탈트 형태주의. 형태주의. 우리 알잖아. 형태주의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 지각의 법칙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물들, 특히 다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형태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사회심리학이 형태주의 심리학이 굉장히 큰 파트를 차지해요. 근데 결국은 뭐야? 내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예요. 그래서 교육심리는 제가 얘기했죠. 키워드가 학습이고 누구? 나 개인에 있어서 학습. 그래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네 분야입니다. 얘네들만 주구장창 나와요. 그래서 시험지와 답안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2022학년도라고 돼 있는데 2026학년도 로만 바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 응시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여러분 이제 동영상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려드린 데 보면 이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응시자 유의사항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반드시 이제 쪽번호 이렇게 내가 두 쪽 다 쓰면은 이거 다 기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채점이 안 돼. 왜? 이거 OMR 카드야.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한다고.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해. 그러니까 반드시 쪽번호 기재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응시사항이 여기 나오고 응시자 유의사항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이면 이내로 해야 돼요. 한 장 더 달라가지고 뭐 3장 이렇게 쓰면 안 돼. 내가 글 실력이 어마어마해갖고 내가 딱 글을 쓰다 보니까 말이야 거의 뭐 5,000자 정도 쓸 정도로 내가 어마어마해. 그래갖고 3장 4장 쓰겠다. 의미 없어. 채점 안 해요. 2장 넘어가면. 근데 그렇게 쓰지도 않지. 자,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써야 돼요. 파란색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연필 안 돼.
우리 이제 지우는 펜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쓰지 마세요. 자,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에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단 가로선은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꼼수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 꼼수를 갖다가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거는 파트별로 나온단 말이야.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행정 딱 돼 있어. 근데 내가 초안을 이렇게 쫙 써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교육행정의 가치가 나왔어. 아니면은 그 중간에 교육평가 쪽에서 나오는 자기 능력 참조와 관련된 평가 문제가 나왔어. 이거 기억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객관식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쭉 적다가 안 되는 부분 쭉 적었어요. 교육과정, 교수학습 적었어요. 교육평가 기억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육행정 먼저 써야 된다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 한 4줄 내지 5줄 정도를 갖다가 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교육행정 쓰고 결론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말이 돼? 응? 논술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비워놨어.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가 아리까리하고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는 부분에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언부언하게 돼. 응? 중언부언하게 된다고. 내가 잘 외운 것은 똑 떨어져요. 똑 떨어져.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돼?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한 4줄 내지 5줄 정도만 있으면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쓰다 보니까 어이구 넘어가게 생겼네. 5줄 비워놨는데 넘어가게 생겼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어갖고 쓰라 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도 우리 훌륭하신 교육 공무원 내지는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말이 돼?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 다음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2줄을 그으세요. 2줄을 그으라고. 한 줄만 그으면 안 돼. 또는 이렇게 안 돼. 예,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줄 다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쓰는 거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퍼피 라이스 케이크라고. 자, 수정 테이프 수정액 안 돼.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안 돼.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이나 기호, 동그라미 1,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 꺽쇠 1, 꺽쇠 집어넣고 뭐 이렇게 안 돼. 근데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은 된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교정 부호야. 이런 것들도 책 부호거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응? 1번, 2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된다는 거야.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2가지만 쓰라고 하는데 덧붙여서 3가지 쓸 수 있는데 평가자들도 이렇다고 해갖고 그 3번째까지 안 보겠냐고 봐. 그래가지고 맞게 썼으면
답 두 번째 거가 조금 그런데 세 번째 거가 뭔가 요구하는 답에 부합해. 그러면 점수 다 줘.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물채점을 하려고 해요. 물채점을 하려고 한다고. 점수 무조건 막 깎으려고 그러지 않아. 자,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안란 이외의 공란 옆면이나 뒷면에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밑줄 그어갖고 만들려고 했어. 거기다가 글 쓰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가령 답안지를 갖다가 옮기는 어떤 양반이,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컵에 이렇게 물고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가 떨어뜨렸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떨어졌어. 답안지 번졌어. 난리 난 거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런 경우 이외에는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연필로 작성한 거 안 돼. 수정 페이프 수정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될 거라고.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이거 안 돼. 예. 자, 다음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종료 종이 울렸다? 안 돼. 무조건 안 된다고.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반드시 성명, 이름 다 쓰고 그러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불이익 주겠대.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사범대학교에서 누누이 뭐 이러쿵저러쿵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모의고사에서 쳐보고 했기 때문에 다 잘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기출기반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 3회 여기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들 각자 핸드폰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이머 있거든. 기본적으로 저 핸드폰에는 그 시간 알림 설정할 수 있고 타이머 될 수 있는 거 있어. 그래서 1시간 설정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60분 동안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